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9단원 마지막 남아있는 필수예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9-7번부터 이제 9-9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공간상의 좌표를 잡고 내분점, 외분점, 뭐 좌표를 구하고 구의 성질들을 구하고 이제 구는 또 사실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서 뒤로 연습 문제로 가면은 그거를 좀 다면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기하 단원의 어떤 전체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하에서 10단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10단원은 이제 번외편, 뭐 교과 외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쌤이 짧고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9단원의 이론편은 지난 시간까지 끝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9-7번. 네. 7번. 좌표연간의 반지름 길이가 5이고 중심에 Z좌표가 양수인 구가 있습니다. 이 구와 XY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이것일 때 물으면 답해주죠. 그러니까 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이게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교선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원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요 해석기야 공간좌표 단어는 대부분의 문제가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전부 다 뭘로 푸는 거 해석기하는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수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퀄 뭐 3의 제곱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심이 0,3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인데 이게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Z성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요. 이 점의 좌표가 0,3,0이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구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구는. 여기가 중심이겠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차이점 뭐겠습니까? 이게 X의 평면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Z축을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요. 0하고 3은 동일해요. 이 앞에 거 이거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이 숫자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0,3, 동그라미라고 놔두고 이 동그라미 들어간 숫자를 찾는 겁니다. 뭐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문제에서 9의 반지름 길이가 5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9의 반지름 5가 되고 맞나요? 그 다음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문제에서 R이 3이니까 3이 돼서 또 이 길이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 들어가는 말은 얼마입니까? 4입니까? 아 물론 4도 맞지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왜? 위쪽으로 살 수 있고 아래쪽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가능한데 Z성분이 중심이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어서 어쨌든 여기 들어갈 말은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9의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중심이 0,3,4니까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4의 제곱 이퀄 반지름 5의 제곱. 네, 이게 일단 9의 방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점 4,0,0과 9를 움직이는 점 B에 대해서 선분 A, B의 중심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점 A가 있어요. A. 4,0,0. 실제로 9 안에 있겠네. 9 바깥쪽이 아니거든요. 9의 반지름이 5기 때문에.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게 반지름이 3이니까 바깥쪽에 있구나. 네. 여하튼 이런 데 A가 있습니다. 이렇게. 4,0,0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 이거랑 구상의 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점 요 M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요게 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구상의 점을 X, Y, Z 뭐 자취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잖아요. 네. X, Y, Z 이게 구상의 점이야. 그 식은 이 식을 만족합니다. A란 점은 4,0,0입니다. 그럼 이들의 중점의 자취는, 중점의 방정식은 2분의 x 더하기 4, 2분의 y, 2분의 z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식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요거를 대문자 x, 이거를 대문자 y, 이거를 대문자 z라고 놓으면 x, y 취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의 관계식을 찾는 건데 결국에는 이 스몰 x, 스몰 y, 스몰 g가 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2분의 x 플러스 4가 대문자 x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2x-4 이거기 때문에 y는 2y, z는 2z
라고 쓸 수가 있고 이 스몰 x, 스몰 i, 스몰 g 자리에다가 뿅뿅뿅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2x-4의 제곱, 그 다음에 2y-3의 제곱, 그 다음에 2z-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내. 쫙 전개하면 이 값이 뭐 4x 제곱, 뭐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더하기 4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더하기 4g 제곱 마이너스 16g 더하기 16 이퀄 25 25, 16, 9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식이 남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상태로 놔두지 말고 양변은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가 잡고 싶은 건 대문자 x라 썼지만 실제로 소문자 x로 보통 도형의 방정을 쓰기 때문에 이걸 갖다 소문자 x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 소문자 x 바꾸지만 이 소문자 x랑 이 소문자 x는 다른 거예요. 예. 왜냐면 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값은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6하고 16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이건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뭐 플러스 4 이 값은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y z는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4g 플러스 4는 0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다음 이제 번외편의 문제가 2개 남아 있는데요. 바로 뭐 부피를 구하고 매개 변수로 표현하고 자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네, 그런 문제들 여러분 교재 마지막에 182페이지 입체 부피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입체 부피는 사실 미적분에서 배웠었죠. 미적분에서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단면의 넓이를 구해서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을 따라 적분하시면은 네, 부피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부피를 구하는 건데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공간 좌표이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좌표로 표현한 겁니다. x, y, z 형태로 x, 1 빼기 sin x, 0 이런 식으로 공간상의 점이 움직이는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공간을 움직이니까 어떤 입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입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세요. 좌표 공간에서 x가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일 때 두 점 p, q를 지나는 직선이 움직여 생기는 공면과 x, y, yg, gx 평면을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오케이. 여기 값은 g, 여기를 x, 여기를 y,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x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x, 0, 코사인 x란 말은 y 성분 0이니까 gx 평면, gx 평면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x, 코사인 제곱이니까 뭐 대강 뭐 0,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뭐 대강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x가 2분의 파이가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0,1을 지나고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뭐 위로 볼록 아래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강 그린 겁니다. 그 다음 이 점은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0,1,0에서 출발해. 0,1, 그리고 이제 0이니까 xy 평면상의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인 거예요. 여기가 1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2분의 파이, 0, 그래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직선이 움직여서 생기는 공면과 그 다음에 xy 평면, yg 평면, gx 평면으로 둘러싸여서 생긴 입체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쌤이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공면이란 말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된 걸 지나다가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지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볼까요? 계란 조각 이 계란 조각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이 계란 조각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단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단면의 넓이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x축을 따라 적분하면 되겠네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단면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단면이. 이 단면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변은 요 길이네, 요 길이. 이게 뭡니까? 이거. 1 마이너스 사인 x. 높이가 뭐야, 높이. Z성분. 코사인 제곱 x dx. 네.
끝났습니다.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걸 구하기가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보세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의 코사인 제곱 x dx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의 사인 x dx, 사인 x 코사인 제곱 x dx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적분이 미적분을 공부한 사람도 이미 한 거죠. 얘는 바로 적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각 공식을 통해서, 방학 공식을 통해서 얘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니까 앞에 4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로 만들어 놓고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계산을 하시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건 원래 치환적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지가 보이죠? 보이나요? 네. 6분의 1에 코사인 세제곱 x를 미분하게 되면은 3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값이 2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 되고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앞에 플러스가 붙어야지만이 이걸 미분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니 지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대입하면. 대입할 수 있겠죠? 이거 적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감이 와야 돼요.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한 거잖아. 이 문제 풀었고 답 맞추기 위한 게 아니잖아. 뭐 학원에서 이게 숙제여갖고 숙제를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단원이 따로 있는 이유는 실제로 입체 부피,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 이게 공간 좌표, 공간상에서 점에 관한 식, 좌표에 관한 식,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수식을 통해서 부피를 구하는 여기에 이제 미적분의 개념이 추가가 되어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갈게요. 네. 좌표 공간에서 세 점 A, B, C를 꼭지점을 한 삼각형을 Z축 둘레를 회전시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세요. 말이 되게 어렵다, 그치?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Z축, 이거 X축, 이거 Y축. 그래서 A가 1,0,0이니까 뭐 이런 점이 A예요. 얘가 1이고, 그냥 안 쓸게요. 그 다음에 B가 0,1,1이니까 무슨 말이지? 0,1,1이니까 이 점이 B예요, B. 1,1. 그 다음에 C는 0,1, 이 점이 C입니다, C.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를 회전시켜서 생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회전체는 Z축을 둘러 회전시키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Z축을 따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왜? Z값이 0일 때부터 Z값이 1일 때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단면의 넓이를 구합니다. 단면의 넓이. 단면이란 말은 Z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Z축의 수직으로 잘라 생기는 도형을 회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Z축에 내가 수직을 자르면 얘가 이 중간쯤 자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막대기 보입니까 지금? 이거를 회전시켜서 생긴 도형의 넓이를 적분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DZ라고 할까요? 이렇게 Z축을 따라서 위로 적분을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때 이걸 회전하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뭐 이걸 회전하고 좀 더 아래는 이걸 회전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회전을 시키는데 이게 막대기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회전시키는데 이런 막대기가 있어. 이런 막대기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돼서 실제로 막대기가 쓸고 나가는 부분은 이 영역이 되는 건 맞습니까?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 좀 난해한 부분이죠. 이 막대기를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생긴 동심원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서 구하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바깥쪽 원이라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길인 거죠. 안쪽 원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에서 이걸 통해서 구한 원의 넓이에서 이걸 통해서 구한 원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 Z축 제일 멀리 떨어진 건 어디냐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이때가 제일 멀리 떨어진 거예요. 제일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 때가 제일 가까울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왜 직각삼각형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요, BC가 이 ZX 평면에 수직합니다. 현재 지금 노란색 선분은 BC에 평행합니다. 당연히 이 ZX 평면에 수직하기 때문에 ZX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하고도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걸 갖다가 쌤이 뭐 P라고 놓고 이 길을 쌤이 Q라고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파이 P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Q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가장 길이가 먼 거, 파이 R 제곱에서 가장 짧은 거, 파이 R 제곱을 빼서 계산하시면은 이 나머지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값이 파이의 괄호 열고 P의 제곱 빼기 Q의 제곱하게 되면은 요 길이. 그렇으면 R이라고 놓으면 이게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길이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이 R은 반지름이 아니라 바로 요 길인 거야, 이 노란색 길이. 그럼 노란색 길이가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1이야. Z가 0일 때는 0이고 길이가. Z가 1일 때는 이 길이가 1이란 말이야. 너무 간단하네요. 그래서 값이 파이 곱하기 Z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이 Z 성분하고 똑같은 거야, 이 길이가. 0일 때는 0이고 계속 순차적으로 커졌다가 1일 때는 1이 되는 겁니다. Z가 1일 때는. 되게 신기하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파이 G의 제곱 DZ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은 3분의 파이의 Z의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구하신 정답은 3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끝.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9-9번은. 다만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적분에 좀 더 가까운 문제인데 미적분은 사실 평면상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체 부피를 구해도 이렇게 좀 난해한 형태는 보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실력 정석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고등 과정에서 한 번쯤은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용 채우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